존중을 넘어서 소통해달라고 하고 소통을 넘어서 협치해달라고 하고 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 소통이 안 되는데 협치 연정까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우선 농정위하고 제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하실 거죠? 네, 저하고 손가락 겁니다. 도사님, 우리 집행부와 의회 간에 가장 기본적인 게 소통이라고 생각하시죠? 소통을 넘어서 이제 협치도 하고 더 넘어서 연정도 할 텐데 우리 김동연 지사님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소통 점수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점수 생각한 적은 없고 소통하려고 그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50점은 넘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저는 아닌데. 그렇습니까? 예, 그 아닌 거를 증거를 내드릴게요 하나씩. 네. 예, 하겠습니다. 우리 국힘과 또 의회의 갈등, 연정은 전에 협치도 안 하고 있고 소통도 안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은데, 물론 극적으로 타결이 됐지만 여기에서 도지사님의 역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사님, 적극적으로 소통 행보를 하셨다면 많은 시기도 앞당겨지고 여러 가지 정책적 협의라든가 협의가 됐을 것 같은데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쭉 뭐 우리 방송한 위원장님도 잘 아실 것 같고요. 또 나름대로 노력도 했고 또 부족한 점도 네. 있었죠. 앞으로 더 네. 소통 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국힘하고도 넘어서 농정위하고는 너무나 소통이 안 됐어요. 지사님, 하나씩 볼까요? 아니, 19번 하시고 2월 13일 하시고 다음날 농정위 하기로 했는데 농정위한테 뭐 감정이 있으세요? 지사님, 왜 2월 14일 하고 저희한테 통보까지 하고 왜 안 하셨습니까? 저희가 추경에서 편성이 안 돼가지고 지사님에게 정식으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간담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지사님, 이것도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어요. 심하게는 지사님, 제가 전화를 2번씩이나 드렸는데 전화도 안 받으시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님, 아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좋습니다. 존중을 넘어서 소통해달라고 하고 소통을 넘어서 협치해달라고 하고 5대5 78대 78이었으면 연정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 소통이 안 되는데 협치 연정까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소통 부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소통 부재냐 봤더니 제가 써놨잖아요. 지사님, 우월적 지위에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월적 지위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대선의 전초기지로 보입니다. 또 하나, 마음이 딴 곳에 계신 것으로 보여. 지사님,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고요. 만남이 있어야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농정위뿐만 아니라 국힘의원들하고 만남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자주 만나 주시고 계획된 거 계획 이행해 주시고 도담소에서 하고 여기서도 하고 외부에서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행사에 참석하실 거 약속하셨으면 꼭 와주시고. 지사님, 우선 농정위하고 제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하실 거죠? 네, 농정위 저하고 한번 손가락 겁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김동연 지사님의 농정 철학과 예산 정책의 집행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제가 그 다산의 삼농 정책도 얘기하곤 했지만 네. 지금 제 농정 철학은 산업에 있어서의 농업, 네. 그리고 사람 측면에서 농어민, 그렇죠.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농어촌, 살아나고 살만나고 살고 싶은 농어촌 만드는 것이 제 그렇습니다. 농어촌 정책의 비전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런 가치 철학이 예산하고 정책으로 반영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럼 농정위 하나씩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을 살펴봤더니 우리 농정 예산이 1조 700억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3대 기회소득, 기본소득, 직불금, 아까 학교의 급식을 빼고 나면 실예산이 48%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5천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거는 그중에 80%를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농수산생명과학국의 8천억 중에 아까 그 3개를 빼고 나면 실예산이 2,777억입니다. 5%는커녕 3.2%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인식해 주셔야 돼요, 지사님. 1조 넘는다 그래서 농정이 예산 많다고 하지만 직불부분 국비입니다. 전액. 기회소득, 기본소득 하면서 다른 정작 중요한 예산은 짜줬어요. 자, 올해 내년 예산에 지사님, 우리 박명훈 의원님이 줄기차게 3.9%에라도 맞춰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내년 예산 2조 원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8%가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3.3%에서 3.18%로 오히려 감액이 됐습니다.
평균은 맞춰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농정예산이 뭐 감액된 건 아니고요. 이제 네. 증가율 자체를 놓고 봐야 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3%대 증액인데 사실은 이제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그 우리 국고 예산하고도 이제 연동이 돼 있습니다. 네. 우리 자체 예산을 하면 이제 그보다 네, 더 그 많이 말씀하실 줄 늘어나고. 알았어요. 꼭 예. 자체 예산은 비율 많다고 하는데 자체 예산도 하나 둘씩 줄어들고 있고 소멸하고 일몰됐으면 살아나지 못하고 사업조정되면 살아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지사님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세요. 지방재정법을 한정 축소해서 예산이 도비를 책정하지 않아서 시비가 매칭을 하고 싶어도 매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군 사정이 어려우면 예를 들어 포천에 같은 경우에는 축산이라든가 농업에 기준 부담금 외에 추가 부담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사정 때문에 행안부에서 반대해서 이런 부분으로 한정 축소해서 지금 올해 올라온 예산 중에서도 시비는 책정이 되어 있는데 도비가 매칭이 이런 이유로 매칭이 안 돼서 시비도 세울 수 없는 상황에 사업이 수십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 부분은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확히 해석해 보세요. 지금 지사님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지금 현행 법으로도 도비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유권 해석이라도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위원장님 이게 네.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경기부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96개 사업으로 한정돼 있는데 네. 저는 근본적으로 저 규정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네. 행안부가 저렇게 96개 사업을 정해서 분담비를 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불만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지방자치와 지방 분권에도 어긋나고요. 네, 맞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저기 있는 것이 아닌 것도 도비를 부담할 수 있는 또 논리도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저 규칙과 저 시행 자체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지사로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그럼 좀 이렇게 하고 하시죠, 싶고요. 지사님. 근본적인 문제점은 저희가 촉구 건의안을 내도록 하고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시행령과 시행 규칙의 내용으로도 도비를 책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양날의 칼인데 네. 첫 번째로는 저 기준 자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장으로서의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96개 사업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과 재정 여건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고요. 법에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저에게 그 논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결위에 올라간 나머지 도비 책정 없어서 시비 매칭 못한 부분은 함께 예결위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얘기해서 같이 한번 논의해 네, 보시죠. 알겠습니다. 기회소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소득은 기본소득과는 전혀 다른 철학과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농정위에서 기존의 농민 기본소득을 폐지하고 그 농민 기본소득을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통합했습니다. 이전 이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동일한 통합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위원장님 지금 이게 뭐 명칭의 문제는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농민 기본소득을 쭉 해왔는데 우리 농민들에게 이제 주고 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 기본소득의 본래의 취지에 딱 맞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때 여기는 없는데 농민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의 가장 근사한 정책이다. 이 말씀도 동시에 하셨어요. 청년 기본소득은 축하금의 성격이고 기본소득 중에서 그래도 농민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의 가장 근사한 정책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연천군 우리 청사면에서 하고 있는 네. 게 가장 기본소득에 가깝고요. 네. 이게 통합된 것은 저희가 농민 기본소득을 그대로 두고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해서 이제 친환경과 창업에 대한 네. 농민 어민을 하기 위해서 복지부에 사회부장 심의회에 올렸는데 그 두 개를 같이 통합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아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사님은 전혀 별개의 이질적이다라고 했는데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통합하라고 하니까 같이 철학이 다른 거를 이때까지 한 부분을 어떻게 그걸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합니까? 그때마다 그걸 맞추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이 전혀 이질적인 제도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이걸 통합했단 말이에요. 전혀 이질적인 걸 어떻게 하나로 통합을 합니까? 가치 체계하고 철학이 다른 건데. 자, 이 앞에 뭐가 붙는 거는 차치하고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본소득이라고 이름 붙인 것 중에는 그 기본소득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지만 이름을 기본소득으로 붙인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농촌 기본소득이 가장 기본소득에 네, 그러니까. 가까운 실험의 정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 예컨대 이 농민 기본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농민 기본소득과 합쳐서 명칭이 뭐가 됐든 그러니까 시행하면은 지사님 전혀 농촌 문제가 기본소득으로 없어요. 자꾸 그걸로 논점을 흐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게 전혀 별개면 그건 그대로 기본소득으로 가고 아니면 아까 얘기는 농어민 기회소득은 가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전에 답변을 하셨으면 그러면 아 내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가치나 차이점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습니다.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걸 바꾼 다음에 통합하는 게 맞는 거죠.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그 기회소득 확대 과정이 무분별해 보입니다. 가치 체계를 정확히 정립을 하셔야 그게 정책과 사업으로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치 체계를 정확히 좀 확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사님.